여러분은 닭가슴살이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식감은 퍽퍽하기도 하고 운동하는 분들이 먹는 고단백 저지방 건강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근데 이 레시피를 접하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Reverse Chicken Ballotine. 안녕하십니까, 더 프로키치입니다. 오늘은 치킨 발로틴이라는 거를 만들 건데요. 발로틴이라고 하면 갈지 않은 고기에 간 고기를 스터핑을 해서 마른 다음에 조리를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뜻하는 말이고요. 일단은 프렌치 클래식이기도 하고 조리학과 과정에서 실습에 반드시 등장하는 그런 레시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치킨 발로틴을 만들 건데요. 당연히 치킨 발로틴이니까 치킨이 있어야겠죠? 그냥 마트에서 흔히 보시는 껍질 없는 닭가슴살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닭가슴살을 구매를 하면은 닭 가슴살과 여기 이렇게 안심이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이 안심도 오늘 같이 조리를 할 거니까 이건 버리지 마시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일 채소로는 이 미니 포테이토를 준비를 했는데 그냥 이거 없으시면은 일반 감자를 좀 조그맣게 잘라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오늘 체리 토마토도 구워서 사용을 할 건데 저는 이렇게 과인 줄기까지 붙어있는 이런 체리 토마토를 사용을 할 건데 뭐 요거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일반 체리 토마토 사서 쓰셔도 요것도 무방하고요. 오늘은 식재료가 특별하다기보다는 이제 테크닉이 더 중요한 레시피라 이쯤에서 생략을 하고 이제 이런 재료들로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닭부터 해결을 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닭가슴살을 이렇게 보시면은 요 윗부분에 요만큼이 이제 안심이에요. 분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얗게 나와 있는 이런 힘줄 부분 있죠? 요 부분은 그냥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주시면은 씹힐 때 이제 거부감이 없겠죠. 닭가슴살 보시면 이렇게 요 두꺼운 부분이랑 얇은 부분이 있죠. 두꺼운 부분만 잘라서 사용하고 얇은 부분은 이제 안쪽에 같이 말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두꺼운 부분은 갈아서 사용을 하고 이 얇은 부분은 안쪽에 넣어서 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아줄 때 블렌더에서 잘 갈리라고 요거를 조금만 작게 썰어 주시면 되겠고요. 거의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대충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립하는 부분은 조금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더빙으로 진행을 할게요. 일단 블렌더에 아까 썰어 놓은 닭가슴살 그 두꺼운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넣고 크림이랑 파프리카 가루 그리고 마늘 가루를 같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여기서 잠깐 크림을 도대체 왜 넣어야 되나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닭가슴살이 원래 뻑뻑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질을 좀 넣어주고 크림의 고소한 맛까지 더해져서 맛도 더 좋아지게 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고요. 갈아주시면은 이렇게 찐득한 형태의 페이스트가 돼서 나온대요. 보세요, 이렇게 스파츌라에서 떨어지지도 않죠? 이 정도로 찐득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닭가슴살을 제가 계량을 그램으로 안 하고 피스로 했잖아요. 구매하시는 닭가슴살에 따라서 크기와 무게가 다를 수 있으니까 크림을 어느 정도 넣으실지는 조금씩 부어 가시면서 유들이 있게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생. 자, 이제 평평한 작업대에 랩을 여러 겹을 펼쳐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물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게 여러 겹을 딱 펴서 펼쳐 주셔야 되고요. 내 쪽에서 봤을 때 전체 공간을 한 3분의 1로 나누고 가운데쯤 오는 지점에 이렇게 가른 닭가슴살을 펼쳐주시고요. 요건 최대한 고르게 펴주셔야 공기구멍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김밥 내용물 넣듯이 닭 안심이랑 닭가슴살 작은 부분 잘라놓은 거 있죠? 거기에다가 소금 간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 말아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말리는 끝부분이 밑에 있는 끝부분이랑 닿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잘랐을 때 단면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요. 아무튼 이걸 감싸고 있는 이 테두리 부분의 두께를 최대한 균일하게 그렇게 맞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을 한번 잡으신 다음에는 너무 이렇게 꽉 누르면 옆으로 이렇게 밀려서 삐져 나오거든요. 그거 주의하시면서 적당한 압력으로 균일한 두께를 맞춰 주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 끝을 이렇게 붙잡아서 모아주시면 이렇게 캔디 포장 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얘를 작업대에다가 이제 앞으로 몇 번씩 이렇게 굴려주시면은 랩이 끈끈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이 알아서 말리겠죠. 최대한 타이트하게 말아주시고요. 수비도 할 거 아니니까 공기 좀 들어가도 괜찮아요. 양쪽 끝은 부처스 트와인이나 명주실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끊어주시면은 이제 준비는 완료가 됐습니다. 수비들을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오늘은 번거롭지 않게 그냥 살짝 끓는 물에다 넣겠습니다. 팔팔 끓는 물은 안 되고 이렇게 살짝 끓는 물이어야 되고요. 저는 30분 조리했는데 조금 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양파로는 이제 수비스라는 걸 만들 건데 양파를 이렇게 채를 썰은 거를 이 조그만 소스팬에다 넣어주시고요. 버터를 한 4테이블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요건 이제 약한 불에서 최대한 천천히 색깔을 내지 않는, 카라멜라이징을 하지 않는 선에서 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올리브오일 조금 뿌리고 소금 간 살짝 하셔서 오븐에서 구워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포테이토 같은 경우는 그냥 먹기 좋은 사이즈로 반으로 갈라서 조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건 원래 껍질째 먹는 감자이기 때문에 뭐 흙만 잘 씻어내시면은 그대로 그냥 조리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다 됐는데요. 제가 한번 맛을 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소스 자체가 밀가루 농도가 좀 더 있어갖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점도가 좀 두껍게 나왔는데 한번 일단 뭐 맛을 보고 평가를 해보죠. 이 안에 있는 치킨과 밖에 갈아놓은 치킨의 조화가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일단 이렇게 생겼는데 치킨부터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씹히는 식감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이게 뭐 사실 이 정도면 이 없이 잇몸으로 먹으라 그래도 먹겠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텍스처인데 이 가슴살의 뻑뻑함은 어쩔 수가 없이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이제 버터를 잔뜩 넣은 이제 어니언 수비스랑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어떨지 한번 볼게요.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 어니언 수비스가 닭가슴살이 갖고 있는 그 뻑뻑함을 좀 보완을 해주면서 아주 좋은 밸런스를 이루고 있고요. 이 소스 자체도 어차피 치킨 디쉬인데 치킨 스톡과 버터로 만든 거라서 굉장히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네요. 요 궁금한 거는 체리토마토랑 같이 먹었을 때 체리토마토 산미랑 어떻게 반응할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 산도랑 기름기랑 적정한 밸런스를 이루면서 아주 좋은 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치킨을 사실 수비드로 해야 되는데 수비드로 하지 않고 그냥 냄비에 물을 받아서 그냥 끓였잖아요. 그 과정이 좀 너무 길게 하지 않았나, 시간을 좀 덜 조리했으면 촉촉함이 좀 더 살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30분을 조리를 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뭐 한 20분, 25분 정도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지만 지금 이대로 이걸 어디서 판매를 시작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비주얼과 퀄리티를 내고 있고요. 됐어. 이건 팔아도 돼. 아니 간단하게 먹으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먹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음식의 텍스처를 온갖 방법을 써서 변형을 하고 여러가지 맛을 복합적으로 입혀내는 것, 이게 바로 프렌치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